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의 변덕이 좀 또 발동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는 내가 좀 착한 트럼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변덕을 부렸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타코라는 이거 트럼프는 뭔가를 질렀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한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타코 트레이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자가 그걸 물어봤대요. 자, 우리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뭐 대통령님은 이렇게 질렀다가 물러나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화가 좀 났던가 봐요. 내가 중국이 망할 것 같아서 선의로 90일 유예시켜주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착한 트럼프는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날 장중에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그때 제네바에서 얘기하기를 중국의 경우에는 그 히토류 같은 거 수출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풀기로 했고 미국은 항공기 엔진이나 또 반도체나 이런 쪽들을 좀 풀기로 했는데 트럼프 얘기는 야, 히토류 수출 재개한다 그래놓고 왜 안 해? 이런 얘기고요. 중국은 야, 그럼 같이 풀어야지. 니들은 안 풀고 우리만 풀라니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장 끝날 무렵에 괜히 M1 우리나라 철강주만 고생을 좀 시켰죠. 철강 관세를 25%에서 50% 올린다. 철강하고 알미늄. 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좀 하락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 아시아권 시장에 다 좀 영향을 줬어요. 일본이 한 1.3%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이 한 1.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관세 위협에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봤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하고 얘기가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갖고는 한 6월 중순쯤 그때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 생일이 6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생일이 6월 15일이에요. 참 이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주식에 신경 쓰다 보면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진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생신도 잘 생각 안 나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 생일은 알아야 돼요. 자,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생일 이때쯤에 이 미국하고 전에는 정상회담 직접 만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쯤 해갖고 저런 정상들 간에 만남이 있을 둘이 뿐만 아니라 정상들 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마 좀 어떤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좀 크게 이렇게 더 질렀다가는 좀 어렵죠. 오늘도 그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반드시 균열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이미 다이먼은 작년부터도 경기 침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가끔 가다가 시장에 좀 무서운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틀렸죠. 근데 이번에는 뉘앙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그런 얘기를 붙였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일 당장은 아닐 거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자, 어쨌든 주식시장의 관세 관련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6월 중순, 그러니까 14일, 15일만 그때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움직임 보면 오늘 거의 변동이 없었죠. 뭐 아침에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조금 빠져 시작했다가 또 플러스로 돌려놨다가 플러스로 돌려놨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땡기면서 좀 쉽게 올렸어요. 쉽게 올렸다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좀 좁은 범위에서 등락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좀 크게 보면요. 이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엑셀 파일로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연도별로 뭐 미국 시장하고 뭐 일본, 대만, 우리나라 시장, 주요국 시장들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뭐 정권별로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오늘 갖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선거 전이잖아요. 선거 전에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팩트를 말씀을 드려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왜 긍정적인 요인이 있냐. 계속 좀 드렸던 얘기가 있죠.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꼴찌를 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다른 나라 시장들보단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작년에 하락한 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지나고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저 정권은 어쨌거나 내일 대선이 지나면 모레부터는 바뀌겠죠. 바뀔 텐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까지 나왔습니다. 0.3% 전망하는 그런 기관들까지도 나오고 한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선 끝나고는 뭐 그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던 주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기간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출렁출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국내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뭐 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뭐 차기 정권 내일 저녁 모레 아침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 그런 섹터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뭐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지금 차트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보면 여기가 2월 달에 고점 찍었던 자리가 있고 3월 달에 거의 뭐 쌍봉 형태로 이렇게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 급락을 했다가 V자로 바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돌파가 됐어요. 다 돌파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좀 땡기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PBR이 지금 온당한 PBR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온당한 PBR이 아닙니다.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PBR을 보이고 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올해는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도 좀 강세 요인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 주식들 뭐 그쪽에도 일부 투자하는 건 좋겠지만요.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1184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자, 뭐 지난 금요일 날 좀 매도가 많기에 조금 이거 매도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뭐 오늘 바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더군다나 오늘 매수한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 휴장이잖아요. 대선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저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에요. 자, 보시면 시간대별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 여기서 꽤 장중에는 매도를 꽤 했었어요. 1시까지만 하더라도 순매도했었는데 쭉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매수가 늘더니 오후장 동시효과 때 확 늘어났습니다. 자, 요거는 이 내일이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동시효과 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선물 시장에서는 한 4,1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도했는데요. 워낙 뭐 이거는 선물 같은 경우는 치고받고 그런 모습이고,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많이 신경 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누적으로 옵션 쪽을 간략하게 좀 보시면, 자, 지금 오늘 결정적인 좀 수급이 나왔어요. 요건 누적으로 만기 지나고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뭐 누적으로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 보시게 되면 5월 8일이 만기였으니까 5월 9일부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콜옵션 쪽은 어떻습니까? 자, 콜옵션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96억 정도 지난 만기 지나고요. 콜옵션을 96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죠. 더 좀 이게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풋옵션 쪽이죠. 자,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 풋 매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누적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풋 230억 순매도였는데 오늘 매도를 더 늘리면서 308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풋 매도가 한 250억 이상, 뭐 300억, 뭐 이렇게 풋 매도가 있으면요, 만기 전에 주가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웬만하면 만기 전에 주가 안 빠지고, 또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좀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거 V자로 그냥 들어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파생시장 수급, 특히 옵션 시장의 수급을 보면 지금 옵션 만기까지 이제 내일 휴장이고, 이번 주에 이틀 남았죠. 금요일이 또 휴장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 4일 남았으니까 6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6거래일 동안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 파생시장 수급 쪽에서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견조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시장.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야인시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난주 월요일이 이날이었죠. 이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좀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올랐네요. 뭐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좀 올라와서 이제는 740포인트 정도, 뭐 그 정도가 됐으니까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이 75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제 뭐 10포인트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장 분위기 조금만 좋으면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저항선까지도 좀 돌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계속 보시면 여기서부터도 240선, 까만 선입니다. 그 근처에만 가면 밀렸고, 그 다음에는 뭐 60선 떨어지면서 여기서 저항받았는데, 자, 올해 2월 달에 또 240선 근처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돌파 못하고 밀렸다가 지금 재차 또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저항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돌파 여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저걸 750포인트 돌파가 나온다라면 이 특별하게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어떤 쪽이 되게 좋았습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았죠. 근데 오늘 되게 좋았던 쪽이
AI 쪽이 되게 좋았죠. 자, 그리고 엔터 쪽이 좋았습니다. 엔터 쪽이 좋았고, 또, 뭐, 저 화장품, 이런 것도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미용 의료기기 쪽, 요런 쪽들도 좋았습니다. 자, 이거 어떤 쪽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움직인 이런 섹터들이 뭐 저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좀 주도해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위주가 지금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펼쳐질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첫 번째 섹터 말씀드릴 쪽이 AI 같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장 섹터들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섹터도 넘어가 보면 첫 번째 뭐 AI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말씀드릴 부분도 뭐 AI 쪽 관련되는 거 그쪽을 좀 말씀드릴 텐데 야인시대에서만 해도 3주 연속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죠. 이거는 시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사람들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나고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쭉 이렇게 인류 역사가 계속 그런 게 있어 왔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튤립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자, 튤립 버블. 자, 요거 그리고 뭐 영국의 철도 버블도 있었죠. 철도 버블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시시피 버블도 있었고요. 미시시피 버블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한 20몇 년 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걸 버블이라고 뭐 버블은 버블이었죠. 2023년도에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 그런 현상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튤립 버블은 왜 이때 튤립에서 나왔을까요? 이때는 식물이 가장 큰 연구 대상이었어요. 뭐 커피를 위도 몇 도까지 커피가 자라나느냐, 그리고 또 뭐 식물이 뭐 돌연변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주 연구 과제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튤립이 또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튤립 버블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리고 철도 버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철도가 갈렸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철도 투자하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너도 나도 철도에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철도 나중에 뛰어든 회사들은 다 망하죠. 철도 버블이 있었고 미시시피 버블도 있었죠. 야, 이거 뭐 아메리카 원주민들 거기 미시시피 강에 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캐오면 된다. 걔네들도 우리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 미시시피라는 버블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닷컴 버블이 생겼죠. 이거마다 전부 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었냐면요. 못 보던 거였어요. 신기술이었습니다. AI 쪽에서 왜 이렇게 저는 충분히 이 AI 쪽에서 엄청난 버블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변화라는 거, 여러분들 이 AI는 저도 그런 얘기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혹자들은 인류가 불 사용법을 발견했을 때, 그때 혹은 문자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때 비유되는 변화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이런 데서 거품이 발생이 안 되면 어디서 발생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엄청나게 좀 큰 버블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좀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일부 시청자님들은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요. 전에 재작년 그때 2차 전지 쪽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요. 그때 그 전에 사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자,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얼마를 벌고 나왔느냐. 그게 문제인 시장이죠. 근데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3토막, 5토막, 뭐, 하다못해 10토막씩 이렇게 난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래 정지된 종목들도 있고, 나중에 버블이 생겼을 때 그때 쫓아가면요, 죽는 겁니다. 버블이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으니까 미리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라고 계속 AI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 솔트룩스인데요.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솔트룩스에서 하는 AI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룩스 관련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왔는데요. 이거 왜 제가 이런 데 찾아다니겠습니까?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텐베거 10배 넘게 수익 났죠. 그 22,000원 아래에서 산 거니까 아직도 들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수를 해서 똘똘한 어린아이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커가는지 그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나쁜 거 없이 계속 잘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똘똘한 어린아이예요. 똘똘한 어린아이. 근데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똑똑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 보면 올백점 맞은 것도, 올백점도 자주 맞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좀 크면서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했거든요. 자, 자식은 못 버려도 주식은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은 뭔가 기본은 갖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매수해서 잘 커가는지 지켜보다가 잘 커가면 버릴 이유가 없는 거고, 뭐 좀 삐끄덕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솔트룩스 루시아 3하고 구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얘기 조금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다음에 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솔트룩스 AI 컨퍼런스 갔다 온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공공 AI 쪽에 지금 올해 들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컴퓨터는 그 AI 국회, 올해 초에 삼성 SDS하고 AI 국회에 대해서 수주를 했어요. 1차 사업을 수주를 했으니까 AI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또 김현수 대표가 올해 거래처를 300군데를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역시 마찬가지 올해 뭐 한 58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다른 AI 주식보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비 관련주 하나 좀 볼게요.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뭐 이쪽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이쪽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 간략하게 좀만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 요거는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넘어오면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7월 달에 북한이 금강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그쵸, 관심을 갖게 될 거고, 트럼프 역시 북한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지금 뭐 차분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JIP 엔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역시 마찬가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나 보네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어떤 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I, 첫 번째 AI.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청자님들께. AI를 모르고 AI를 투자를 안 하고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과거 움직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새로운 기술, 솔본이요. 이게 6개월 만에 100배가 움직였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대의 변화 플러스 정책 효과예요.
정책. 이때 막 그랬었습니다. 99년도 말 막 이럴 때 이 새로운 기술 같은 종목이 그 다이얼 패드라고 인터넷 전화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처음 보는 거죠. 신박하죠. 근데 뭐 좀 지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거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6개월 만에 10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AI 쪽은 더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내일 대선을 치르고 나면요. AI 쪽이 집중 투자가 될 거예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에 20조를 초고속 인터넷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수준으로 AI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I 쪽 말고 다른 쪽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자, AI 쪽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AI 쪽 관련되는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AI 같은 신산업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